자, 지금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이란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26척의 선박들인데, 26척 선박 정보가 이란에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입에 좀 빼주세요 라고 얘기가 있었고, 입에를 빼오기 위한 이란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바레인과 이란에 대한 인도적 물품에 대한 기부 논의도, 지원 논의도 확정이 돼서 나갔습니다. 이걸 이란이랑 레바논이 받는다는 얘기는 받았으니 풀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련한 기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정병화 전 쿠웨이트 대사죠. 이분이 극지 협력 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외교부에서. 외교관으로 시작했지만 중동 거의 전문 외교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외교장관 특사로 이란에 지금 파견이 된 상태죠.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특사가 아니에요. 자, 대통령 특사인 강훈식 비서실장은 우리 기름, 새로운 원유를 뚫는 대로 보내고요. 외교장관 특사는 이란과 협상을 하러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두 눈에 불을 켜고 눈에 이란이랑 협상하지 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특사 수준이 아니라 외교장관 특사라는 이름으로 보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특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이란 고위 당국자를 만나서 우리 선박 26척의 정보를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선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해협이 재개방됐을 때 우선적으로 통항을 좀 보장받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서 이란에 50만 달러, 약 7억 4천만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레바논에는 이미 2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바논 준 거 말고 이란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게 50만 달러 정도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러한 지원을 사전에 제시를 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어찌됐거나 전쟁통을 뚫고 바닷길을 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란까지. 이란이 뭐 이거 받으러 오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바닷길을 열 수 있는 시간대적인 뭔가 그 협의가 끝났을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물품을 싣고 들어가는 배가 나올 때는 27척이 되어서 줄줄이 쪼릇쪼릇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이란이 전쟁을 하는 과정 중에서 여론전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부분 한 부분이, 이전에 잘 안 보이던 부분들이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란 대사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헤드가 없는데도 그게 네. 나오죠. 동시에 뭐 예를 들면 지금은 트럼프라든지 미국을 조롱하는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쫙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역할이 그 나라에서 정보 수집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란 대사가 뉴스공장에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이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란 대사가 단순히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이란의 입장만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 내 여론이라든지 한국 정부의 동향, 그리고 이런 것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이란의 우호적인지 여부에 대해서 본국에 다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여론도 굉장히 잘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줘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정부는 정부 네가 할 일이니까 알아서 하고, 우린 모르겠다, 이란 나쁜 놈아, 독재자들아 죽어라,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일부 이제 저희 악플 다시는 분들 중에 뭐 이란은 잘했냐, 이란도 혼나야 될 나라다, 이란도 개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금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명 국제 관계에서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 공격했잖아. 맞아요. 먼저 공격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도 당연히 방어 차원에서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뭐다? 이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딱이 한 대 맞았다고
장검을 들고 와서 휘둘거나 철퇴를 휘두르는 거는 상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결과를 만드는 거고, 그런 일방적인 폭행에 가까운 이번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국제법상으로도 그렇고 모든 국가가 이거는 반드시 비판하고 문제를 삼아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번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때 확실하게 안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자지구 때 확실하게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래도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란 가서는 더 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 네가 아무리 힘이 세고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거는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진짜로 인권을 중시로 하는, 국가의 주권을 중시로 하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정치인이나 외교관이 없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해 나가고 있고 선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공격할 때는 입 쳐다물고 있다가 왜 이스라엘만 욕하냐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마스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선을 넘어도 이스라엘이 한참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네, 비판하는 겁니다. 보복의 차원이거나 응징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영토를 유린하거나 또는 그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매우 나쁜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인간들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야, 일본이 그래도 제국주의 해가지고 우리나라 잘 살았어. 그래. 그거 똑같은 거야.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그래도 근대화됐잖아. 이 소리 하는 놈이랑 똑같은 우리 거예요. 국토가 수탈당하고 국민이 징집돼가지고 전쟁터에 끌려나가고 사람이 죽고 억울하게 일을 하고 이걸 다 소용없이 야 일본 덕분에 잘 살았으니까 입 닥쳐. 이거랑 똑같은 놈들이야. 니네 조상은 잘 살았겠지. 니네 조상은 떵떵거리면서 낙가무라질 해가면서 앞잡이 해가면서 잘 살았겠지. 대부분의 한반도에 있는 1,500만 이 한반도에 있는 한민족들은 그 폭압 속에서도 나라를 찾아보겠다고 진짜 그 상황에서도 비폭력으로 싸우던 사람들이야. 3.1 만세운동 하던 사람들이야. 그 정신이 남아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3.1 만세운동이랑 광장에서 촛불행진이나 경광봉 응원봉 시위가 뭐가 다릅니까? 경광봉은 아니고. 응원봉. 응원봉. 경광봉은 경찰이 경광등이지 그거는.